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론의 주제는 대한방직입니다. 대한방직은 전북도청 옆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노른자 땅인데요. 이 대한방직 부지의 매각이 공고가 됐습니다. 이 대한방직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그리고 전주시에서 어떤 의미와 입장들을 갖고 봐야 할지, 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의 개발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패널들을 먼저 소개시켜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주대학교의 정철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이 대한방직 문제를 가지고 논문도 쓰셨고요. 현재 시의원이시죠. 예, 이미숙 전주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미숙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모든 이제 절차를 앞으로 받게 되실 텐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의 양도식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하게 현장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인후도시연구소의 송일섭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학계와 또 이렇게 현장과 또 시청과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해볼 텐데요. 대한방직에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대한방직이 이제 매각 공고를 냈고, 이 대한방직 부지가 워낙에 전주시의 도시개발에서 핵심적인 땅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대한방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매각 결정에, 매각의 시도에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 송일섭 소장님 현장에서 보신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 이 매각 결정이 공론화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급작스럽게 발표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있고 저도 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방직 측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저 개발 사업 하는 입장에서만 한번 살펴본다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장소, 즉 하고자 하는 사업의 장소가 가지는 장소적인 메리트하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서 그 시장성을 확보하고 여기서 개발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개발 사업의 구도가 되겠는데요. 이 장소적인 메리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영속성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변에 좀 더 매력적인 장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그 욕구라고 하는 것들도 인접 지역에서 이제 충당이 될 때 그 지역의 개발의 메리트는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대한방직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한방직이 더 이상 이 시기를 미루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대한방직 나름의 어떤 이 절박성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우선 거기까지 듣고 좀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해보는데, 이제 대한방직 입장은 그렇다고 하고 전주 시민들, 특히 이제 그 지역의 대한방직 일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님, 네. 이게 이제 대한방직의 이 매각 결정을 놓고 많은 평론가들이 보기에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냐 이런 의식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매각 결정 전후로 대한방직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실제로 가능하냐 이런 고민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서부 신시가지에 1974년도부터 그 대한방직 공장이 가동되어 왔는데요. 네. 대한방직 주식은 사실은 그 수년 전부터 한 2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난 올 초부터 5만 원대로 껑충 뛰어오르더니 또 주식이 또 폭락하다가 다시 또 올 7월에 15만 원까지 찍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시금 10일 전에 주식이 또 5만 원대로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방직 측에서 전주 공장을 그 경영 정상화 이후로 매각 공고가 난 이후로 주식이 다시 껑충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13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가 아닌가. 또 하나는 그 진정성에 그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매각 공고 기일이 너무 그 짧고 촉박하다는 예.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부동산 개발 그 조건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한방직 부지를 공장 부지를
이전할 것인지 또 존치할 것인지 그 폐업을 할 것인지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요. 네. 또 현재 그 대한방지 그 지가는 1,240억 정도나 되는데 이 그 매입비가 매수자에게는 굉장히 부담감이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의원님, 그래서 우선 이제 뭐 네. 자세한 얘기 조금 뒤에 듣기로 하고 일단 의원님 보시기에는 주식이 올 초부터 상당히 이렇게 이 롤러코스터를 탔군요. 네, 네, 예, 네, 상당한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었군요.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익을 본 분도 계실 거고 손해를 본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대한방직이 나왔으면 대한방직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 대한방직이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거든요. 정철웅 교수님. 예, 도시계획의 전공자시기도 하시는데 이게 실제 매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한방직이 이게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대한방직이 이걸 매각한 이후에 전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 쳐다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많은 그 건설사나 이런 어떤 그 투자자가 이 대한방직 땅을 오래전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고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것도 거의 10년 전부터 관심을 네. 갖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자산주예요, 대한방직이. 그래서 이번 매각 공고가 빨리 나긴 했지만 매수자가 당장 오늘 뭐 매각 공정이 나서 오늘 그 입찰자가 없다 하더라도 대한방적 부지는 반드시 매각 입찰자가 나타나서 개발 단계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시간 문제라는 예. 말씀이시죠.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좀 복잡하더라도 이 땅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 예, 중요한 예. 땅이다. 아주 중요한 관심 있는 땅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양도식 과장님, 예. 전주시에서도 이 대한방직 땅이 물론 현재는 기업의 사유지입니다만 예. 전주시 도시계획상에서 가장 중요한 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주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방직에서 지금 매각 공고는 했지만 저희한테 사전 협의나 문의나 일절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은 지금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지돼야 할 토지이고요. 예.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와 그 예정용지거든요. 그렇죠. 도시 기본계획상 시가와 예정용지이기 때문에 차후에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 근데 현재는 공업용지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예. 도시관리계획상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상에서는 아파트랄지 개발을 현재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예. 차후에 개발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와 예정용지 때문에 그건 개발 가능성은 있는 토지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 문제가 송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현재는 시가와 예정부지로서 장기적으로는 도시 개발을 하는데 현재는 공업용지라는 거죠. 예. 그럼 공업용지와 시가와 용지는 땅값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데 예. 예. 그럼 장기적으로는 시가와 용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바꾸면 누군가의 특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예. 일단 그런 도심에 있는 그런 공장이라든가 대규모 이전 적재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후에 그 활용 방안이 항상 쟁점이 되곤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개발 이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도지역, 도시계획상 이런 것들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것은 토지 가치의 상승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토지 가치 상승이 수반하는 개발 이익을 어디로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는 사업이 진척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도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매각 이야기 나온 뒤에 인터넷 당장 토론장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이게 나와서 얘기됐었는데 근데 이게 대한방직 입장에서 이번에 매각 공고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대한방직 입장에서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 2006년인가요? 2002년인가요? 전북 도청이 이전했던 시기. 네. 예. 그때도 대한방직이 사실은 도청이 처음에는 그쪽 땅으로 가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왜 이 문제가 진전이 안 됐던가요? 그 당시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대한방직 부지가 제척이 됐는데요. 그 사유로 그 세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공장 그 이전 비용 문제가 뭐 어마어마한 그 액수라고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종업원이 870명 가량이어서 그 종업원 수와 또 가족 수 대비하면은
그 보상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 이전 비용이 1,800억 정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당시 그 전주시의 행정력 부족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시 계획상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대한방직 입장에서는 이게 그 도시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단한 그 로비를 했었고요. 또 뭐 대한방직 측에서 버티기. 거기에 못 이겨서 우리 전주시가 제척을 시켜준 부분이 있고요. 또 노조 측에 반대가 있어서 우리 그 대한방직 부지가 제척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그 제척은 사유가 저희들 당시에 그때 당시 개발할 때 당시에 공문을 종합적으로 오가는 상황을 판단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870명이 공장 종업원이에요. 예. 거기에 따른 폐쇄했을 때 문제점. 그다음에 대한방직을 포함해서 개발했을 때는 서부 신시까지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합평당 23만 원 정도 올라가는 전반적으로 서부 신시까지 분양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척은 사유가 크게 아까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가동에 따른 폐쇄에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그렇죠. 분양가 상승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는 그때 당시 제척을 하되 나머지 아까 도청부지 가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공업지역이다. 그렇죠. 개발을 못할 토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차후에는 만약 개발한다면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해줄 필요성이다. 그것은 개발이익 환수에서 그렇죠. 그 전제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2002년 당시 도청 이전 당시에는 대한방직 스스로가 반대를 했었고, 공장에 대한 공장 폐쇄 이전 이런 문제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고, 시에서는 분양가 전체를 이 신시가 전체 분양가 가격을 좀 조정한 관점에서 좀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약 800명 정도가 당첨이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몇 명이 금방 현재 220명 정도 220명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당히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이 공장이 전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화 과정에서는 정철호 교수님 그 대한방직의 공장 자체가 갖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 초기에. 그렇죠. 전주가 이제 그 산업화 초기에 산업 기반이 없었을 때 대한방직 전주공단에 들어오면서부터 산업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는 대한방직 정주공장이 전주시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해왔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대한방직 용도 지역을 변경해주고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방직은 이번에 그 땅을 매각하는 과정 매각이 되면 상당한 개발 이익을 충분히 보상받는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용도 지역 변환을 해주고 뭐 개발 이익에 대해서 대한방직에 대한 특혜성 논란에 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방직이 초기 전주 또는 전라북도의 섬유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죠. 거점 지역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8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 있고 공장의 전체 위세라든가 또는 전라북도 산업 구조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정철호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땅을 판매했을 경우에 매각했을 경우에 얻는 개발 차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문제는 조금 부차적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 의원님, 이 대한방직 인근에 이제 전주시가 신시까지 형성돼 있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땅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현재 그 대한방직 부근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앞에 내 집 앞에 그 공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 도시 경관도 해치고 또 환경 민원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뭐 토양 오염, 뭐 환경 오염, 대기 오염 그런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 공간을 우리 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원화 한다든가 일부를 기부 체납 받아서 공원화하는 그걸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공원화를 요구하고 아마 이 문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주제로 다뤄볼 건데 공원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대한방지 입장에서 보면 그걸 공원으로 내줄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이 공개 매각이 진행된 마지막 마감 날짜로 되어 있죠. 송 소장님, 이게 경쟁 입찰로 지금 나와 있죠. 예, 아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좀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매각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예, 일단 이게 공장 용지로 계속 사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지금의 매각 방식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도심 속에 있는 공장이 이전되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으로 예를 들면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변경한 이후에 매각을 하는 게 당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자기가 이게 규속을 시키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도시계획 변경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위험성을 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네. 먼저 매각을 하고 후에 용도 지역을 이제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기차간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즉 매입하는 사람이 그 위험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불확실성을 실제로 입찰 금액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입찰 가격을 산정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유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좀 있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예, 일단 지금 현재 SOC 사업이 아주 지금 이제 수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건설업체는 상당히 이제 국가를 바라보고는 이제 경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민간 쪽의 개발은 이제 분명히 스스로도 찾고 있는데 이런 사업 대상지라고 하면 굉장한 호재가 되겠습니다. 관심은 매우 높은 그렇습니다. 땅이죠. 예, 그러면 오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과연 입찰자가 있을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군요. 저는 제가 볼 때 여기에 응찰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용도 지역 변경된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이 없다면 그게 불확실하다 하다면 또 토지 소유자에게 아마 역제한을 했을 겁니다. 이 리스크 분담을 같이 하고 혹시 용도 지역 변경이 됐으면 토지 가치 상승분에서 같이 나누자 이러한 역제한이 되고 이것이 서로 성사됐을 때 입찰이 가능하지 나머지 경우에는 좀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참 고민스럽겠습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이거 용도 변경 될 거니까 사가세요라고 하는 거고 사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 사는 건데 이게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사는 입장에서 덥석 사버리는데 용도 변경 안 되면 곤란한 거고 이게 전주시에서도 보기 좀 곤란할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부지 안에 도청 소유 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네, 도청 소유 부지는 한 4% 정도 있습니다. 8,488평방미터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옛날에 행정재산, 일반 재산이에요. 그래서 매각을 가능성이 있는데 매각 여부는 좀 전라북도에서 이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요. 네. 어떻게든 지금 도시관리 계획상 일반 공업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낭당 용도 지역 변경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개발 제한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것을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 백지 상태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현재는 우리가 일반 공업지구에 그대로 유지하고 아까 이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를 할지 주차 문제랄지 공업 문제랄지 녹지 여러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계획이 없는 거죠. 상태입니다. 예. 예. 정 교수님 어떻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대한방지역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시민도 생각하고 전주시가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 이제 대한방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대해서 매각 공고를 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방지역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네. 매각 유찰되든 미찰이 되든지 간에 그런 또 뭐 금박한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대한방직공장은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준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리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 들어갈 때 기부 체납 부분을 20%, 30%, 50% 했을 때 개발 이익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분담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많이 챙긴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 어떤 면에서 개발 이익을 많이 챙기면 그 부담을 다 누구한테 가냐면 최종 분양을 하는 전주 시민한테 예. 그 부담이 다 가게 돼 있어요. 뭐 땅을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을 판다. 개발 이익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우리 전주시에서 50% 달라고 할 수 있지만 1000만 원 토지 분양가 다 누가 부담하느냐. 거기 나중에 개발된 상가나 아파트에 입주하는 전주 시민이 다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공간을 만들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발 이익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부담해야 될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그 마이너스 효과도 고민을 하면서 상생관계를 쳐다봐야지 일방으로 보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개발 이익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사실 전주 시내에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종합운동장 부지를 자체 재원을 한다고 그래서 재원 수요 필요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 2단계 개발 사업이라든지 탄소 배련 여러 가지 이제 자체의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적정한 수준의 개발 이익을 좀 확보해서 전주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뭐 그 서부 친시가지의 여러 가지 경관상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네. 또 서부 친시가 새로운 문화 공간이라든지 녹지 공간을 확충하면서 전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전주시도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생각, 그 관점도 있겠습니다. 개발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담은 최종 소비자, 시민들에게 이제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가 이게 행정에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대한방지 부지는 용도 변경과 다르게 소유만 해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현재 그 서부 신시가지 상업시설 용지가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고요. 또 근린시설 용지도 3.3제곱미터당 700에서 800 정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주거용지만 해도 500에서 6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 공시지가가 평당 그 192만 원인데요. 부동산 업계에서 말하기를 현재 그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은 공장용지임에도 불구하고 45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방지 땅이 네네네. 공시지가로 192만 원. 근데 네. 실제 거래는 실거래가는 한 458만 원. 예. 그래서 한 3천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용도와 상관없이 그 소유만 하고 있어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방지 입장에서는 소유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현실적인 이익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네, 팔고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네. 도색을 해야 되는 거고 방금 정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대로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드머니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전주시 재원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필요성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주시 전반적으로 재정이 저희들은 뭐 그렇게 뭐 현안 업무 하는데 그래도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적정한 에스펜스에서 가거든요. 예. 꼭 대한방지 부지에 대해서 이익을 해서 흥분하는 사항은 별개로 생각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대한방지 부지가 전주시 땅도 아닌데 예. 지금 뭐 이렇게 이익을 생각한다면 예.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민 공감대 형성해서 예. 아까 공원이랄지 주차 문제랄지 그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시민들도 원하고 또 소유주, 토지주도 원한 그런 예. 사업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적어도 이 사업을 재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예, 이제 어떤 전주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서부 신시가 이제 경관 문제를 보는 다양한 게 문제 관점에서 보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 전주시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보지는 않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방지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방직에서 이 땅을 팔아서 최대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건데 대한방직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송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개발 이익을 이제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기업이나 행정이나 시민사회가 좀 공통된 견해를 갖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최하는 의도를 통해서 이 개념 자체를 좀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혼동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무상유속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기부채납의 개념을 예. 개발이익이라고 좀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실상 이 무상유속이나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제 단지 개발이 된 다음에 분양용지를 제외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주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비용 부담은 조성 원가에 태워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소비하는 소비자, 즉 분양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조성 원가에다가 실제로 분양가의 총액을 뺀 금액이 이제 개발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도적 변경이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적 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단지 개발을 해서 얻는 개발 이익이 있고 건축 개발을 해서 얻는 개발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산해 가지고 이 개발 이익이 될 건데 우리의 관심은 요것이 되겠죠. 이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후자에 말한 요 개발이익을 어떻게 사유에 환원하냐 되는 문제인데 이 개발이익이 과연 개발 사업자의 온전한 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사유적 기여분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용도적 변경을 해서 토지 가치가 상승했는데 이게 개발 사업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유가 기여한 것이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회수해서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 개발 이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각 주체 간에 합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그 금액을 추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방지 부지가 값이 오른 게 대한방지 노력해서 올린 거냐 아니면 그 지역이 어떤 특정한 사정 때문에 오른 거냐라고 봤을 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기부채납이라고 했을 때 공원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상하수도 시설에 땅을 내놓고 하는 거는 기부채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쨌든 그 이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이제 의무가 되는 거고. 예. 그러나 어쨌든 이 땅이 뭐 이번에 매각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언젠가는 개발이 돼야 된다는 모두가 동의하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공장주이지 않습니까? 정 교수님 공장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없겠죠. 뭐 그 땅에 지금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당 단가가 뭐 한 500만 원, 400만 원 하는데 거기다가 공장을 지러 들어올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있겠습니까? 그건 뭐 불가능한 거고 어차피 이것이 개발이 되면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개발이 되는데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덜하더라도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만들고자 했다 못했던 쇼핑몰 개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다른 또 그렇죠. 문제들이 또 생겨서 적정한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그리고 전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 녹지에 대한 계획들을 아마 그 개발 사업자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아마 제시하지 않을까 그건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공장 부지로 가는 건데 현재 용도대로 그건 이제 실제로 모두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면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정 교수님 지적하셨던 쇼핑몰 같은 대규모 상업 시설이 들어오면서 개발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상으로는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도시관리 계획상 구체적으로 건축 제한을 받는 것이 도시관리 계획상이거든요. 일반 공업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개발을 못 하고요. 나중에 지금 기본 계획상 시가 예정리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 아까 아파트 단지랄지 상업시설은 일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가운데 있고 옆에 이제 도청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천변이 바깥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청이 있다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떤 도청 소재지 도청이 바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은 당주에 개발할 때 전라북도도 또 협의를 또 저희들이 또 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과 아까 전문가 관계기관이랄지 관계 전문가들 또 의견도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 적정률을 세부적으로 공감대 형성해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앞으로 난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익을 어떻게 또 환수해야 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공유할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죠. 시의회나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셔부 신시가지 간보율이 60%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간보율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간보율이라는 것은 이제
서부 신시같이 도시개발소 개발했을 때 예. 개발 비용을 민간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토지를 팔아서 해야 되니까 그때 100평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몇 퍼센트를 받아서 개발 비용을 메꾸느냐 예. 하는 비율을 우리 간보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그 부지에 상업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또 그 부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거용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지금 바로 옆에 30몇 층의 초고층 지금 아파트들이 다 허가가 나갔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 예. 또 그 땅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개발 이익에 대한 것들이 상생관계에서 합의가 되려면 뭐 거기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단지 이제 그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도청도 있고 예. KBS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옆에 있고 또 천변이 옆에 있어서 생태공원 쪽과 연결축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고밀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땅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 이익을 갖고 나가기가 달려들 수 있는 쉽지가 않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개발 시나리오가 예. 그렇지만 거기 서부 신시가지에 그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부 신시가지 계획의 인구가 13,000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제동을 좀 걸어야 되겠고요. 예. 또 그 모든 도시개발 사업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다 보니까 지금 그 아파트 과밀이거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아파트만 지어대는 게 그게 문제가 되고요. 종합 경기장 개발 사업 당시에 초기 그 공모할 당시에 그 대규모 아파트를 하겠다는 그 제안서가 왔었는데 전주시에서 그거를 캔슬하고 이제 롯데를 선정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예. 앞으로도 지금 최근 그 2, 3년 이내에 전주시에 그 재건축 포함해서 한 3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부 신시가지에 더 이상의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나리오가 첫 번째 공장 부지니까 그대로 공장으로 간다. 이거 안 된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째 상업시설로 간다. 상업에 대규모 쇼핑몰 같은 게 들어올 수는 있으나 뭐 이제 그런 방식의 개발.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시나리오가 주거용지 아파트로 가는 건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송 대표님? 예. 그런 욕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대한방직 자리에서 민간이 개발한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제 많은 이제 시나리오들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시민사회가 수용 가능한 그런 기능이 들어와야 되겠고 또 한 가지로 공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는 실현이 이제 불가능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검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경기장 문제 속에서 많이 논의된 바와 같이 예. 공동주택이나 대형 쇼핑몰이 아니면 전주시에서는 좀 사업이 어렵다라는 것으로 집약이 돼서 기업의 입장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서부 신시가지 또는 이 전주시에서 필요한 도시적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예.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서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초기에 이 상업용지는 많은데 상주인구가 적어서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는 많은 제기가 되면서 지금 이제 지구단위 계획들로 완화돼서 주상복합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오히려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좀 걱정을 한다고 우려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여기에서 좀 부족한 기능을 좀 찾아내야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신도시하고 비교해가지고 옥내에서 하는 문화예술 공간, 스포츠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전주 시내 다른 도심권과 도심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타 유사한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신도시의 자체 경쟁력을 갖는데 이게 필요한데 저는 이것과 기업에서 아까 요구하는 그것이 충분히 같이 충족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 예. 예. 개발하시는 분께서 입장에서
이런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주거단지보다는 오히려 그런 방식의 전체 서부 신시가지에서 부족한 기능을 채워나가는 옥내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실제로 대한방직은 전혀 지금 저희가 떡주스하면 생각도 안 하는데 저희들끼리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꼭 아파트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시설이랄지 또 적정한 아파트가 또 들어와서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꼭 아파트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과장님, 제가 무조건 아파트는 안 예. 된다는 게 아니라 예. 대단히 대규모의 그렇습니다. 예. 전체를 아파트로 둘러싸는 예. 건 그렇죠. 반대라는 저희들도- 거죠. 예. 저희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정철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3종 주거시설과 또 상업시설이 들어간 그런 개발 방향이 좀 좋을 듯 하고요. 일부 물론 그 공장 부지 21만 6천 평 제곱미터 중에 뭐 50%는 공원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사실 그 서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어떤 상징성과 공공성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가 그 전주시 서부권의 중심 축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대한방지 그 자리가 그 혁신도시하고 지나가는 그 연계되어 있는 그 도로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부권, 그 서부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자족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상업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네.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근데 서부 신시가지 그동안 자연스럽게 답이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굉장한 난개발로 지금 지적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정 교수님, 서부 신 전체 난개발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난개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것도 행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고 많은 전문가들이 초기 개발할 때 개발 대안을 5개인가 6개를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을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초기에 개발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용도를 약간 변경해서 아파트들 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약간 시민들이 보기에는 난개발이고 예. 가장 난개발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마 일방통행 노선을 많이 만들어서 또 주차 문제. 또 그 일방통행 할 때는 주차 문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차가 하고 일방통행 하다 보니까 이건 엉망이구나, 예. 난개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개발 차익이 생기면 주차장도 좀 더 만들고 예. 그런 개선하는 역할도 또 거기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대한방직 부지를 긍정적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전주시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서부 신시가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대한방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개발 이익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이게 전체 부지의 30% 50%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텐데 적어도 50% 그 땅의 50% 정도를 공원화시킨다면 상당히 큰 공원이고 그 안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라든지 뭐 쇼핑에 관련된 게 다 만들어질 수가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 땅을 50% 내놓지만 내놓은 땅이 자기의 정원과 같이 쓸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공간 계획을 마련한다면 이것은 정말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대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쯤에서 한번 저희가 대한방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대한방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주 시민들이 이 문제를 이미숙 의원님께서 네네. 논문 주제로 한번 쓰셨고 그 네네, 문제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조사한 자료가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예. 한번 보시죠. 제가 2012년 4월에 한 열흘 동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한방직 활용 방안 그리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네. 대한방직 공장 부지를 이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쭙습니다. 총 158명 중에 146명이 대답을 했고요. 가장 먼저 이전해야 할 이유가 도시 경관 개선. 네.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저기 네. 도시경관 네. 개선이 전체 반절 가까이가 도시경관 네.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였고요. 네, 네, 네. 다음 맞습니다. 그림은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 기존 대한방직 부지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반대 의견이 26.3%였고요. 총
반대 여론이 54.1%였습니다. 절반이 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네. 찬성은 약 27% 정도 네,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찬성도 적진 않네요. 네. 그다음엔 그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가장 그 중점을 둬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 공원 녹지 확보와 도시 경관 조성에 45.2%가 응답을 저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서부 신시가지 중심지구로 기능을 네네, 해야 된다는 네네, 것도 네네, 22% 네,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이제 개발 방향에 대해서 개발 이익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민간 사업자가 공장 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예. 40.8%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뭐 전주시가 전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또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38%. 네. 근데 이제 전주시가 전면 개발하려면 전주시가 땅을 사야 돈이 된다는 문제인데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네네. 것 같고.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께서 개발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옥내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도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안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서구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특히 대한방직에 있는 그쪽 부지는 그 공공 공간이 상당히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구 신시가지의 그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예. 서측으로는 단독주택지가 있고 도청 남쪽으로는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공 공간 상당히 부족하지만은 도청과 경찰청 그리고 대한방직 공동주택용지 그리고 문학대공원으로 이어지고 삼천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오픈 스페이스를 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지역의 일원은 5개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이런 시설물 옥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 예술, 예. 스포츠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인 공동주택과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쇼핑 센터하고 충분히 결합돼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이 쇼핑 시설과 그리고 문화 시설들을 같이 결합해가면서 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다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이런 사례가 해외나 우리 국내에 좀 사례가 있습니까, 경 교수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최근에 그 군산에서 페이퍼 코리아 예. 공장 부지가 새만금 산단 쪽으로 이전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공장 부지를 상업용하고 주거 특히 아파트 단지로 해서 허용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위원회 위원 참석해서 봤는데 이제 거기도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체 개발 이익의 50%를 군산시에 기부하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예, 하기로 예.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개발 이익을 나오면 50%는 준다. 그러면 개발 이익이 많으면 괜찮은데 개발 이익이 없으면 적으면.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방식은 또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급적 개발 이익을 줄이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을 하려면 또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할 텐데 지구 단위 계획할 때 그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화 공간을 위한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확보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사업자한테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어떤 시설이나 공간을 많이 예. 확보하면 할수록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업시설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증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공간적 입지가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하고 구시가지하고 다 중심되는 공간의 어떤 접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데 단지 이제 과거처럼 그냥 개별적 고층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아파트 단지를 디자인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적 우리 전주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아주 모델이 이번에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 전체를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공원이 들어가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들어가고 뭐 쇼핑 공간, 문화 공간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명소로서 랜드마크적인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뭐 저희가 결정권이 없고 전주시에서 아마 이런 방향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이 노력이 필요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간 제한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값을 잃어도 뭐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한 번 문의 현상도 없고 예. 또 협의 현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아까 시의회랄지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그 내용을 오픈시켜서 네네. 공감대 형성해서 적정한 개발 이익 환수랄지 그다음에 아까 그 서부 신시가지의 문제점 교통이랄지 예. 주차 문제, 공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거기서 해결했으면 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화력발전소 건물을 예. 이 미술관을 바꾼 사례고 그게 엄청난 이익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방식의 개발도 있다. 뭐 굉장히 예. 파격적인 방식입니다만 예, 예.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토론을 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토론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먼저 정철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도시계획의 권한이 이제 50만 이상의 시는 시장님이 갖고 있고, 시장님이 그 도심 내 공장 부지의 이전을 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부지에 대한 용도 지역 변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주시가 아직 제안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제안이 들어오면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정말 전주시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 한옥마을 못지않게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대적인 도시 공간으로서의 어떤 생각들을 지금부터 좀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래야 나중에 그쪽에서 어떤 대안을 냈을 때 우리 쪽에서 다양한 검토 의견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전주시는 제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본 전제니까요. 이번에 매각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그 땅은 5년 내, 10년 내 개발이 되는 땅이니까 그 땅을 전주시 전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준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마무리 발언 오늘 좋은 자료 많이 주셨는데요. 아, 네네. 예.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그 대한방지 부지는 서부권의 사실은 중심축입니다. 근데 현재 공장 있음으로써 그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고 또 환경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서부 신시가지의 토지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그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가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이제는 사측에서 적극적인 그 개발 의지를 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사유지라는 그 미명하에 방관하지 말고 전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정책적 그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네. 그 개발 이익의 적정화를 도모하면서 사익과 공익 간의 그 조화를 잘 끌어내서 전주시 발전에 한 획을 긋는 네. 정말 성공적인 그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해주셨는데 이 송일섭 소장님 마무리 발언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이 대한방직의 앞으로의 개발을 보면서 이제 그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기능을 도입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공공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이것을 꼭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좀 소외되고 쇠퇴한 도심 지역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개발이익이 이제 환수가 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공간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쇠퇴한 지역의 공간의 질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도식 과장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안서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도 아까 좋은 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아까 서부 신시가지의 뭐 문제점이랄지 또 공원 부족이랄지 주차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또 공감대 형성하고 또 개발 제안이 들어오면 시의 의회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개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도 좋은 기회가 되면 대한방직 당사자들과 함께 또 토론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주 서부권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 지역인 대한방직 공장부지 문제를 이제는 한 기업의 이 자산 재평가 문제로서가 아니라 전주 시민 모두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데 모두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이 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민의 고민이 있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